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봅시다. 대제비제이님, 나디아킴님, 정년퇴직님, 어서오세요. 김수희님 반갑습니다. 시몬스님, 찌리구리님, 성투오빠 따랑해님, 우순자님, 긍정의 힘님, 소희님, MH님, 따박솔님, 백만부자님, 해피정님, 류동진님 어서오세요. 윤영숙님, 경리님 반갑습니다. 수덕지기님, 박혜성님, 공공님, 김엘리자베님 어서 오시고요. 파송동 양봉탕님 반갑습니다. 미소돔님도 어서 오시고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수빈이 아버지님, 파랑새님, 김진기님, 문영민님 어서 오세요. 도채호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115일씨님 어서 오세요. 이경춘님 반갑습니다. 형준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연우님, 코진님 반갑습니다. 철두철미님, 우상향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얼음골님도 어서오세요. 시베리안 허세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서도 오시고요. 네, 깡통투버님도 어서오세요. 네, 실시간을 오랜만에 올 정도라면, 지금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몇 분 눈에 띄었어. 근데 실시간을 올 정도라면은, 야, 오늘 시장 엿 같았구나. 그죠? 에이, 됐어. 그냥 술이나 한잔 빠라뿌리삐오 하고 그냥, 네, 녹방이나 보지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꼭 본방을 사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죠. 네.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야. 그래서 도대체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이대로 엿대는 것인가? 네. 아니면 기적처럼 살아날 것인가? 네. 풍림부자님, 희망동네부자님 어서오세요. 네. 계좌들 많이 오늘 내려갔죠? 오늘은 장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요. 네, 연달아 콤보로다가, 네, 쏘아버립니다. 저도 오늘 끝나고 장을 살펴보니까, 2.7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2.7. 야, 이런 하락을 본 적이 있나? 아까 3%인 줄 알았더니 2.7 정도로 끝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계좌가 2.7% 내려갔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4.5 정도.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네, 오늘 마이너스 4.5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한 5% 정도 계좌가 깨지는 거, 네, 정상입니다. 한사발님, 박주필님도 어서 오세요. 야, 근데 이게 정상이면 어떡하냐? 네? 이게 정상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시장 평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2,300개가 빠졌습니다. 2,300개가 하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상이죠. 마이너스 4%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3%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2%, 잘하셨어요. 네. 오늘 플러스 났다.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지. 네, 신의 영역. 왜냐면, 여러분들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올라온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1.4 정도면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네. 지금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세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올라온 게 없어. 이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봐야 되겠지? 네. 등락현황을 봐야 되겠죠? 등락현황. 자, 요걸 한번 보자 이거야. 오늘,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개? 90개, 90개. 90개 올랐습니다. 와, 지랄 같은 일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7개. 그러니까 307개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1451개 하락에다가 여기 826개를 더하면 네, 한 2000 계산해봐요. 826 더하기 1451개는 2277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300 2300개 정도 빠졌다 봐야 됩니다. 당연 다 합쳐가지고요. 2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300개 정도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골때리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윌비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누가 샀겠어? 네. 샀어도 어떻게 됐지? 네, 손실 중이야. 상한가를 가도 손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KD 이런 거는 누가 샀을까? 시총 280억짜리 이거 누가 샀겠습니까? 이런 주식을 누가 샀겠어요? 한솔 PNS는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신라섬유 이런 거 누가 샀겠냐고. 살 사람이 없어. 이건 신규 종목이니까 넘어가고요. 형지글로벌 이런 거 누가 샀겠냐고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갔지. 네.
근데 얘네들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손해를 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ETF 쪽. 네, 이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도 푸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푸틴이, 네, 살짝 마음에 안 든대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또 브로맨스가 깨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러시아 쪽에, 네, 원유 가격에다가 관세를 25% 물리겠다. 얘는 뭐, 트럼프는 관세 물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이거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대러 제재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네, 쓸데기 없는 소리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러스 나오셨으면 오늘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포위를 했지. 자,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대만 침공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만에 12만 명 대피령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뭐 여기도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말들 많은데 자, TSMC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네, 기자가 물었었죠.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이 도와줄 것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 투자 결정이 그 이후의 것을 말해줄 겁니다. 도와준단 말을 안 해. 네. 도와준단 말 안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된다고 하는데 종전 안 되죠. 자, 지금 저기 네, 후티 반군 이쪽은 미국이랑 지금 계속 대치 중에 있죠. 네, 중동 쪽도 뭐 화할 거야.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러죠. 4월 2일 날. 네. 미국이 뭐 자유의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 고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경기 침체에 각오해라. 네, 나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나와도 그냥 가겠다. 얘도 약간의 볼커파인가요? 네. 경기 침체가 나오더라도 미국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핑크님.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지금 마포대교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만 항복 전 제가 먼저 인생 항복합니다요. 그 한강에서 술 먹고 그러면 잡혀갑니다. 일찍 들어오세요. 네. 쓰다데없이 뭐 달라고 마포대교 갔어? 데이트하나요? 요즘에 봄바람 불어가지고 근데 그냥 다닐만 하긴 하겠더라. 그죠? 괜히 그런 데서 네 벌금 내지 말고 네 쓰다데움 듣고 하지 마시고 시원한 네 그런 수박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집에서 노세요. 자, 아무튼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파월은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가 나오고 물가는 안 잡히고 금리는 안 떨어지고 관세는 매겨서 물가 더 올려버리고 국민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미국을 적으로 돌린 상태에서 대만을 중국이 포위하고 러시아는 말을 안 듣고 중동 지역엔 다시 화약고가 불타오르고 연병할 상황 아닙니까? 당초에 이게 뭐냔 말이야.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갔어요? 공매도 시작. 와, 씨, 이거 미친 거죠.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어. 웬만하면, 증시 이제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갔으니까 바닥이죠? 라고 얘기하겠는데,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됐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네, 상황의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이런 거 하죠.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붙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전을 붙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전 전투 배치. 그때, 이 북한 놈들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네. 실전을 붙어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왔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전 전투 배치, 쫄려. 근데 이게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투 배치하고 나면. 이제 이놈이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럼 실전 전투 배치가 붙어. 그래서 모든 게 긴장 상태죠. 긴장 상태인데 이놈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돌아가면 뭐가 돼요? 상황 끝. 전투 배치 해제. 그럼 그때부터 긴장이 풀리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시장이 지금 똑같아요. 전투 배치 붙은 거 똑같아. 지금 악재
떨어질 수밖에. 근데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렸네? 불난 데다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 뭘로요? 공매도 때려버리지.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오늘 1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이죠. 네, 미친 거죠. 1조 5천억을 왜 팔았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보셨죠? 투자자별 이 확정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뭘 팔았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이 3%나 빠질 만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1조 5천억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 합쳐가지고 5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럼 1조 원은 어디서 판 거냐 이 얘기지. 어서 오세요. 1조 원 어디서 판 거예요? 나머지 종목에서 골고루 해가지고 그냥 몽땅구리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스켓 매매.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바스켓 매매. 비스켓 아닙니다. 네. 바스켓. 바스켓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바켓스.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켓스 매매죠. 네. 바켓스 매매. 바켓스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담든 아니면 뭐 다른 걸 담든 이게 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장바구니야. 장바구니에 담으면 뭐가 돼요? 바스켓 매수가 되죠. 네. 그냥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대충 막 사는 거야. 야, 대충 가서 담아와! 이런 거. 그게 바스켓 매수인데, 바스켓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있는 거 다 털어버려. 이것도 팔까요? 물어보지 말고 다 털어. 갖고 있는 거 다 털어. 뒤집어 엎어버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켓스, 바스켓 매매라 이 얘기입니다. 즉, 이런 거는 왜 나오느냐? 자, 시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야, 대충 가리지 말고 시장에 돈 되는 대로 다 사버려. 시장이 나쁠 것 같으면, 야, 대충 있는 거 다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5천억 매도 괜찮아요. 근데 1조 원 매도가 이 바스켓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왔다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자, 나머지 1조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시총이 크지도 않은 애들한테서 골고루 다 뺏어버린 거죠. 그 중에 특히 뭐가 있었어요? 2차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에코프로 이런 애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겠지. 왜?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지랄하고 계속 올라갔거든. 빠테라 씨가 등장하면서 자, 공매도를 다 죽여버립시다. 척결합시다. 그러면서 막 올라갔어. 근데 공매도를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쇼스퀴즈를 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갔다가 그냥 공매도 더 퍼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장하면서 돈을 계속 쓰면서 계속 한 거야. 계속 퍼부어버린 거죠. 계속 퍼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주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공매도 금지. 자, 다 묶여버렸어요, 자금이. 근데 시간이 지나죠. 계속적으로 연장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해제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동안은 내가 공매도 빵빵하게 쳐놓은 걸로 수익을 못 봤으니까 이제부터 죽여보겠어. 대차 잔고 막 늘어나죠. 공매도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탱이가 간다. 수익 볼 때까지 마탱이가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공매도가 나오고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2차전지를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나오고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외국인 매도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옛날 같으면은 그냥 다 척결합시다. 죽여버립시다. 더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찌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매수가 막 무지성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암만 때려도 주가 빠지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양 사태 이후에 2차전지 완전히 마탱이 갔죠. 신뢰도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겁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팔게 되죠. 그러면 매도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뭐가 돼요? 투매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대매매 나올 것들이 수두하겠죠. 네, 지금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더 빠져버린다? 반대매매 나온다는 얘기예요.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져요. 자,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이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일부 복수의 칼을 갈았던 외국놈들이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차 거래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공매도로 바꿔서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충분히 모아서 대차 잔고를 늘린 다음에 주가를 때리는 게 일반적이죠. 대차 잔고를 늘려갈 때는 주가가 슬슬 올라가는 단계에서 많이들 늘어납니다. 또는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올라야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애매하죠. 실제로 공매도를 때렸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까요? 미국 시장의 큰 조정이죠. 스태그, S공포.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환율도 물어보셨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죠. 1474원입니다. 1474원이요. 자,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1400원에서 145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놀 것이다. 근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가 위험한 것 같아.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만약에 깜깜한 골목길이야. 깜깜한 골목길. 그냥 깜깜해.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깜깜해요. 깜깜한 골목길을 이렇게 혼자 걷고 있어.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잖아. 뒤에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쫓아올 수도 있잖아.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서 도망가죠. 자, 깜깜한 골목길은 불안하고 위험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겠죠? 위험한 곳을 벗어나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안전한 곳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느냐? 그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야. 달러나 금. 달러를 사람들이 막 사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사람들이 막 사면 달러가 귀해지겠죠? 귀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치가 상승한다. 강달러가 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여기 있나? 이게 HS를 깔아가지고 달러 인덱스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환율로는 안 나오는 건가? 가만있어 봐. 어디에서 보는 거지? 금리로 보는 거 아닌데? 상품 선물에 있나요? 달러 인덱스 어떻게 보는 거지? 야, 이씨, 장난하나. 달러 인덱스 여기 나오네요. 네. 치면 나오는 거였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 않았네? 근데 환율만 올라가네? 근데 여기 최근에 좀 올라간 부분 좀 있긴 있는데 달러가 지금 계속 약달러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달러 인덱스. 네. 맞죠? 야, 여기도 있나? 달러가? 달러. 아니죠? 아까 거기가 맞는 거죠? 네. 여기도 있나요? 달러. 없죠? 네. 해외 대표 지수에 달러. 없겠죠, 당연히. 아까 그게 맞는 거죠? 네. 원자재 쪽 달러. 달러 인덱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약달러 기조가 계속 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었던 모습이 좀 있었어. 환율이 좀 안정화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고개를 쳐두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는 자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환율 올라간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 뭐 물론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이 환율이 올라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즉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튀려고 그런다.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율이 지금 이렇게 해서 1,500원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출주들에게 일단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환율이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뭐가 돼요? 환차익. 환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출주들은 일단은 수출하잖아. 수출하고 달러를 받죠. 달러를 받기 때문에 자, 지금 옛날에는 1,4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1,470원을 받겠네.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출주들의 상황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1분기가 끝이에요. 1분기 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대금을 달러로 받았을 때 이익률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관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세 부과 전에 물건을 사자. 사재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월 1일부터 내일부터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제품의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20,000원 올라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 20,000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사야 되겠지. 싸니까. 오늘까지만 세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꼭 사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또 이벤트가 나오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 그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재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1분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주문이 많아야 되겠지. 주문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주문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또는 경제가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수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많이 챙겨서 먹고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된 거야. 지난달에 수출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수출입 동향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3월달 수출입 동향이 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관세 전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높은 환율의 이득을 봐야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풍이는 항상 짖습니다. 쟤는 개잖아요. 존재감을 알리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수출주 쪽에서 괜찮은가 싶다가도 생각보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아씨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잘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뭐다?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일단 괜찮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좋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나면 증권사 쪽에서 이런 추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러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빠질 수는 없어. 빠질 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뜨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 다시 저점을 내려왔어요. 다시 저점 지지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400대까지 다시 내려왔어. 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2400대에서 조금 머무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약해질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뭐 순간이잖아요. 이틀 동안 지난 주말 오늘 해가지고요. 어떻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15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50포인트 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야, 더 이상은 안 돼! 또 매물대까지 들어왔을 때 매물대를 지키고 있던 물량들이 밑에서 받아줍니다. 어쭈 여기까지 들어왔어? 알았어, 내가 좀 더 사줄게. 싸게 살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나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이제는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바로 반등. 생각보다 매수가 강한 거야.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다? 오늘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되겠죠?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한 번 더 까겠죠. 왜냐면 반대 매매. 오늘 반대 매매 마진콜 받으신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마진콜, 에이, 모르겠다. 이제는 네가 맘대로 해버려라.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한 번 더 파고 반등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요게 지금, 두 번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바로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4월 2일 관세가 있잖아. 지금 공매도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공매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뭐 오늘 매도 나오는 거 보고 봐라! 공매도 하니까, 네. 외국인들 매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는 대차 잔고가 쌓이면서 이제 압박감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요. 내일 만약에 바로 반등 나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은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내일 미국 증시가 또 안 좋아. 그 다음에 바로 반등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내일 아침도 한 번 더 까고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고 내려가서 뭘 한다?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4월 2일 이후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섭죠? 공포스럽죠? 힘들죠? 그럼 좀 쉬어라. 네. 그래야 싶은 거야. 아, 이런 날도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막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굳이 막 급하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장 떨어지고 있을 때 뭐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뭐 이런 이상한 말 하면서 매수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아니잖아. 고점에 산 종목들은 공포심이 더해지겠죠. 왜냐면 공매도 들어온 데다가 주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각하는 안 된다니까. 뭐 각하야. 각하는 안 된다고. 자,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법까지 설명해줘야 돼? 기각, 인용, 각하잖아요. 각하는 될 수가 없어. 왜? 각하는 뭐냐? 이거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검토할 가치가 없음. 이거는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각하인데, 이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심리나 변론이나 이런 것들 다 했잖아. 다 했으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뭘 자꾸 각하요, 각하는. 네. 각하는 될 수가 없고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각하는 없어. 네. 각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답이 나와야지. 뭐 각하야 각하는. 각하는 안 됩니다. 네,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용이 되면 어떻게 관련 종목군들이 또 다르게 움직일 테고 완전 반대겠죠? 기각이 되면은 이쪽 종목이 움직일 거고 인용이 되면 저쪽 종목이 움직일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결론이 있는 거라서 기각, 인용, 각하. 이 각하는 재판이 성립이 안 돼.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가치가 없어. 논할 가치가 없어. 이게 각하. 그러니까 각하는 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대통령 각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져야 돼. 대통령 각하가 없어야 되는 게 대통령 각하 그러면 대통령이 무효야 이씨 검토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요즘에 누가 대통령 각하라고 합니까? 옛날도 아니고 군사정부 때는 각하라고 했지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오고 나면 그때 신경 쓰자. 근데 왜 이렇게 결판이 안 나오는 거야? 빨리 이게 결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멘탈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랄하고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기각이든 인용이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안 나온단 말이지.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죠?
어차피 뭐 변론 다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점점 뭐가 돼요? 물타기가 돼버리죠. 흐릿해진단 말이야. 바짝 탁 했을 때 딱 터트려야지.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아무튼, 네, 거기에 맞는 전략은 거기에 그때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좀 보면 좋겠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 중에서 뭐가 무섭냐? 뭐가 더 힘드냐?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코스닥이 힘든 이유는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더 많이 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봐보세요. 코스닥 쪽 종목도 보시면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HLB 뭐 보시면 뭐 7%, 뭐 6%막 이러죠. 네.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 올라온 것도 있어요. 올라온 것도 있는데 눈곱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뭐 대부분 보면 뭐 5%막 많이 빠졌죠. 근데 코스피로 넘어가면 어때요? 여기는 LG 에너솔루션 이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0. 몇 프로 내리거나 2% 내리거나 뭐 3%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요? 대형주는 뭐가 작아요? 베타 계수가 작죠. 그래서 변동성이 작습니다. 즉 시장이 이만큼 내리더라도 대형주 이만큼밖에 안 내려. 대신에 올라갈 때는 많이 안 오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을 잘 안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시장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땐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시장보다는 덜 떨어지고 시장보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나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이런 거 만들어질 때는요. 주가가 돌릴 때 사세요. 레버리지 사는 거 괜찮아. 왜냐면 시장 상승 쪽으로 우리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사야 돼요? 장이 올라갈 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요거잖아. 여기서 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최저점에 사고 싶은 거야. 이런 날 사고 싶은 거지. 밑에 있을 때 이런 날 사고 싶은 건데 이런 날 살 수 있어 없어? 못 삽니다. 이거 못 삽니다. 맨날 사면은 최저점에 살 수 있겠지. 근데 어느 날 딱 집어가지고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날 못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고민해가지고 자 오늘이 저점이야.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바닥이야.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점쟁이 빤스를 입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쟁이 빤스를 입으면 진짜 점을 잘 칩니까? 내가 부채가 어디 있었는데 엄청났네. 네. 점쟁이 빤스를 입으면 정말 점을 잘 쳐요? 그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으면 좀 찝찝하지 않나? 어쨌든 빤스를 훔쳐, 야, 그건 좀. 아무튼요. 네. 돌아설 때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네. 돌아설 때 이거 보고 가자 이 얘기야. 떨어진 거 이런 거 이럴 때 사지 마시고 떨어지니까 산다 이런 거는요. 그냥 속되게 얘기해서 미친 거야. 네. 미친 거야. 왜냐면 내가 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왜 시장에 예측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쩌다 한번 맞출 수 있어. 떨어질 때 샀는데 다음날 올라갔어. 와우 최저점에 샀어.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어. 근데 다음번에 또 할 수 있어? 없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없죠. 없다고. 이것만 계속 할 줄 알면은 대박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같은 범부, 일반인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설 때 매수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럼 이 바닥이란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닥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시장이 바닥에 근처에 왔느냐? 바닥은 뭘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지선. 매물대. 지지가 되고 있는지만 알면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 더 이상은 안 내려간다. 내가 이거를 지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지지야, 지지. 그래서 바닥이란 걸 알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댓글 달았죠. 지지 같은 소리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개 같은, 뭐라 그랬죠? 이런 허접한 영상을 올렸다고? 누가 나한테 댓글 그렇게 달아가지고. 야, 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 네.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내일 했냐?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여자친구가 오빠 저 달 이쁘지 않아?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내일 했어? 내가 그거 돈 비싸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다리 이쁘다는데 뭔 내 손가락에 내일을 쳐다보고 있어. 큰일 나는 거지. 이건 보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이걸 한 이야기가 뭐야? 아,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벌써부터 꼬인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아주 감명 깊은 영상 하나 봤어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에 그림으로도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수조, 커다란 수조에 아주 맑은 물을, 네, 맑은 물을 가득 채운대요. 가득 채워서 태어난대. 근데 살아가면서 여기에 더러운 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네? 그리고 물이 더러워진대요. 물이 더러워졌어. 탁해졌어.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맑은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지. 부어야 되는데 그냥 부어서는 안 돼.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밀려서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계속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는 맑은 물로 다시 채워지게 된다.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맑은 물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깜깜하게 이렇게 닫혀 있다면 거기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부어줘야 돼. 근데 이만큼 부어서는 안 돼. 이거 이상의 더 많은 거, 정말 몇 배 이상의 긍정적인 생각 갖다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주 잘 될 거야, 내일도 잘 되겠지, 내일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지 내가 마포대교에 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삥뿡님 아시겠어요? 마포대교 뭐 달라고 갔어? 긍정적인 생각을 안 부어넣어서 그런 거니까. 좋은 생각을 계속 하세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은 딱 보니까 개판이야. 엿 같죠? 네. 엿 같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시장이 그지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 아, 엿 같네요. 그지 같네요. 미치겠네요. 살려주세요. 등등등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내려가는데, 그래, 내일도 내려갈 수 있어. 근데 내일까지 내려가면 저 때문에 완전 부딪히는데? 곧 반등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저기까지 한번 참아볼까? 이게 뭐냐? 긍정의 생각이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트럼프 관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아침에 밥을 다 먹었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하죠? 점심은 곧 온다. 점심은 곧 온다.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 시키면 돼. 내일 아침에 쌀이 온다. 네. 지금은 내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점심을 다 먹었어. 고기 반찬 다 먹어버렸어. 더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반찬이 없대. 밥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녁은 곧 온다. 네. 저녁이 되면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의 힘듦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무섭고 힘들고 막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루 이틀 더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독감은 약을 안 먹으면 낫질 않습니다. 약 먹으면은 딱 3일이면 낫는 것 같아요. 자, 독감에 걸렸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파갖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막 죽어가.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주일 후에 내가 팔팔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제패하겠어. 이 생각해야죠. 누워서. 아유, 나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밥도 안 먹을 거야. 말도 시키지 마. 약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지. 아이고, 독감에 걸렸네. 난 죽겠네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시장은 어차피
다시 오릅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냐. 그죠?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릅니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당장 내일도 힘들 수 있겠거든요. 내일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내일은 내릴 수 있어. 내일도 내릴 수 있어. 재수 없으면 4월 2일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 안 할 때까지 계속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럼 나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시 오른다예요. 주가가 다시 오른대요. 다시 오르면 뭘 하면 되겠어요?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기다리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살려주십시오. 알라시니어요. 뭐, 네. 부처님, 하느님, 예수님, 뭐, 천지신명님, 알라신, 뭐, 다 그냥 닥친 대로 그냥 불어. 그냥, 네. 어때요? 그러면 반등의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물려도 괜찮다고요. 물려도 괜찮아. 대신에 주가가 반등할 때 더 사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야 돼. 근데 꼭 돈이 있으면 이럴 때 떨어질 때 그냥 계속 물타기를 해버린다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모두 다 오르지 않겠지요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다시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것도 다시 오릅니다. 네. 언제요? 자기 가치를 찾아간 다음에. 근데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에요? 마탱이가 간 애들. 얘는 마탱이가 갔다기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는 중이야. 왜냐면 이건 지금 고평가니까. 누가 봐도 고평가 아닙니까? 적자 기업인데 지금 시총이 뭐 6조 원도 비싸, 사실은. 그럼 고평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까지는 더 빠질 수 있을 거야. 계속 빠질 거야. 손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많이 내려가가지고요. 진짜 여기까지 빠져버렸어. 주가가 막 한 2,000원까지 와버렸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차 시대는 옵니까, 안 옵니까? 전기차 시대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 전기차가 빵빵하게 돌아다니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지. 그때가 되면 물론 얘를 대체하는 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에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오르겠지. 아니면 그때도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으면 못 올라가겠지만 자기 가치를 다 이제 고평가된 거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저점을 잡았다 생각했을 때는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때는 손대지 말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애들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잖아. 잔고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애들이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고 싶잖아요. 공매도도 수익을 많이 보면 팔고 싶다고. 그럼 지금 내가 손에 수익 본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더 때리자 해가지고 더 계속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공매도들이 수익을 많이 봤어. 자, 이제는 수익 실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매가 들어옵니다. 환매. 환매가 뭐냐? 매수. 숏 커버링. 주가가 내려가다가 공매도 때문에 계속 때리다가 이제 공매도 안 치고 매수하기 시작해요. 뭘? 사서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2차전지도 무조건 나쁘지 않아.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전지는 나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섹터죠. 더 많이 내린 다음에 그 때문에 건드려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금양 같은 거 있잖아. 금양.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넌 도대체 뭐니? 네. 부채 비율 1285%? 이거 뭐니? 건드리지 말란 얘기죠. 몽골광산? 뭔데? 건드리지 말란 이야기야. 근데도 지금 보면 뭐 다 다른 방송에서는 뭐 금감원이 금양을 상장 폐지시켰네. 아니 이 몽골광산을 뻥튀기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그잖아요? 왜 뻥튀기 해가지고 신뢰도를 다 잃어버렸을까? 왜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망가지는 기업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총이 너무 작다거나 또는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또는 뭐 재무제표가 엉망이거나 이런 애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없어지지 않는 기업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좀 빵빵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잘하는 기업이거든. 괜찮아요. 좋은 기업이야. 다만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너무 올랐어.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였어요? 배터리스 영향도 있겠지만 뭐라고요?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매수가 막 몰린 거잖아. 근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실적이 안 늘어나. 실적이 100% 증가할 거다 생각했는데 10%밖에 안 늘었대요. 하지만 늘어난 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망하진 않아. 대신에 이렇게 뻥튀기 된 부분들은 다 거품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1,700원짜리가 아니 그저 뭐 가면 이게 몇백 원짜리야. 몇백 원짜리. 700원짜리가 30만 원이 갔어. 이러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적정 가치 갖고 있느냐?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네, 왜냐면 전기차 쪽에서 뭔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고평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구간대까지 떨어지겠다. 그런데 공매도가 들어왔다.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몽골 광산 몰라요? 몽골에 그 리튬 광산인가 지랄인가 뭐 한다고 그게 뭐 조단위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헐값에 사들입니다.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4천억에 달하는 뭐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16분의 1인가? 이 반토막 이게 16분의 1 토막으로 내려버렸죠. 이게 뭐 그 수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양에 대해서 제가 그 이슈지나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뻥튀기한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점점 베일에 휩싸여 있던 것들이 이제 걷혀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벌점 먹고 유상증자 했다가 벌점 먹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간 그 관리 정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감사 의견 거절 나가고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빙다리 핫바지나 진짜 어디 모질한 애들이 아니면 그거를 그 헐값에 팔 이유가 뭐가 있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뒤에 요만한 광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되는데 1조 원이 나온다라면 개발하면 되는데 이거를 1,000억에 팔겠어요? 1조짜리를 1,000억에 팔겠냐고. 안 팔겠지. 왜 팝니까? 1조가 나온다는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빚내서라도 여기 뭐 조금 차입금을 갖다 붙여서라도 내가 개발해갖고 1조 원 따먹고 네, 돈 벌어서 부자 되지. 이거 굳이 팔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뭐, 그 기술 수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네, 그거랑 좀 얘기가 달라요.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엄청나게 홍보했죠. 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그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 얘기 안 했다. 추천한 적이 없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해봐. 나도 삼성전자 곡점에서 사람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좋습니다. 어쩝니다. 네. 삼성전자 사람 얘기 없어.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낫지.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괜찮거든. 근데, 그런 종목들은 막 있을 때 뭐, 광산 가치가 뭐 엄청나게 뜰 것이다. 뭐,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매수 추천 안 했다 해가지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사실 그게 추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정치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금감원을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네, 금감원이 금양 상폐시킨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금양은 네,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콩고요.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다이아몬드 광산 예전에 그 뭐였지? 이름 CNK 인터 이 썩을 개, 네, MB 정부 때, 네, MB 정부 때요. 네, 다이아몬드 광산 CNK 인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CNK 인터 하한가 그냥 무려 그냥 한 열대빵 때려 맞군. 네, 차트가 나를 보고 웃었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한가를 그렇게 세려 맞은 게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 주식하면 처음이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 들어. 차트가 나를 보면 웃는 거야. 얼마나 비웃든가 이게 민장이 확 상해버렸잖아. 와, 이씨,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왜냐면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는데 하하하하하하 때려 맞았잖아.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형만 움직일 때 요때 딱 더 샀어요. 더 사가지고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이렇게 뜨더라고.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0% 수익 내고 딱 팔았더니 그 다음에 찌끔찌끔 하다가 상장 폐지 이렇게 됐더라고. CNK 인터는 지금 추억의 종목이 되긴 됐는데 옛날에 그거 있었다니까. 지금 여기 있을라나? CNK 인터 그지 같은 이거 여기 있나 아닌가 모르겠네. 없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했었나 봐. 리딩이. 네. 손절한 적 있죠? 왜 없어요?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손절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손절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손절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손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놈이 내 생각대로 올라갔어.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이놈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거기까지 온 다음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또 해줄 거거든요.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절이라는 부분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손절. 손절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일단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일단 다른 종목을 사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장 크게 손실 난 것부터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잘라 해가지고 자르. 그러면서 돈이 필요한 것을 메꿔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잘못 매수했을 때.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지. 이런 거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못 매수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왜냐면은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손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손절을 하기는 하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증여를 했어요. 오늘 하나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마이너스 50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장이 미친듯이 떨어졌어. 그럼 마이너스 50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0까지 웬만하면 가지 않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평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까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꼭대기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50도 나올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렇게 가야 돼요. 샀는데 떨어졌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때 사가지고 털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샀는데 또 내려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뭐 한 3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갈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입니다. 자, 하나는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증여를 할 때 이게 진짜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증여를 할 때는요. 주가를 낮춰요. 낮춘 다음에 지분을 많이 사가지고 넘기거든요. 왜냐면 쌀 때 해야지 증여세를 덜 맞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4%씩 나눠줬나요? 네. 11% 나눠줬죠? 11%. 원래는 지금 22%인가 갖고 있었는데 11% 그러니까 반띵한 것 같아요. 아들들하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승계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자, 승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왜냐면 승계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뭐가 돼요? 지분이 약해져요. 지분이 약해집니다. 왜냐면 넘어갈 때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주죠. 일단 내가 조금 갖고 있고 너 조금 갖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분율이 변하지 않겠지만 지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네, 매수를 하기도 하고 증여를 하기도 하면서 지분을 많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경영권 방어해야 되겠죠. 주가를 올려버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5만원짜리 주식이야. 근데 만원까지 떨군 다음에 증여를 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5만원까지 올려야 돼요. 이게 맞아요. 지금 하나의 입장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네. 증여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 지분 100%짜리. 이런 것들이 얽혀있고 하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방산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가지고 올라가온 상태에서 네, 증여 자본이 끝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가격을 얼마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증여에 대한 부분들로 볼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나 이런 거 다 보셔야 되죠.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 하나 에어로의 유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석연찮다라고 말씀드리잖아. 이것도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다고. 꼭대기에서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재미는 못 보셨겠지만 아무튼 엄청 올랐다고. 엄청 올랐는데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 에어로가 왜 유증을 하느냐. 근데 지금 유증이 제동이 올렸어요.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 에어로한테 돈이 없어서. 하나 에어로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샀잖아요. 여기 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쪽에다가 돈을 다 쏟아 부었단 말이지. 결국에는 뭐예요? 얘네한테 돈을 준 거죠. 얘네한테 돈을 준 거라고. 그럼 하나 오션의 지분을 샀어요. 근데 이 돈이 사실은 뭐였냐? 투자를 할 때 써야 될 돈이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써버린 거지. 그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 유증하겠다. 근데 이 유증이 제동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방산 쪽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유상증자가 안 되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해요.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주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려. 마탱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아주 애매한 단계에 걸려 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증을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잖아요. 시장에 떨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유상증자는 못 하겠죠. 왜냐면 주주 의견에 그냥 정면으로 네, 주주들의 이익에 정면을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상법 개정 전에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유상증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은 조선주예요. 하나오션은 오늘 그래도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현대중공업이나 이거 살펴보세요. 자, 지금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뒤집어봐요. 차트 뒤집는 거 좋아하시죠? 지금 뭐지? 지금 뭐예요? 추세가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봐보세요. 변화가 생기고 있다니까? 조선주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요 밑바닥 아니죠. 여기 고점이죠.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오늘 현대미포가 좀 올라왔지만 현대미포 봐보세요. 오늘 좀 올라왔어. 다시 뒤집어 볼게요. 이것이 어디 갔어? 다 뒤집었어. 오늘 조금 올라왔, 3% 올라왔죠. 3% 올라왔다고 여러분 박수 칠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거 또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잖아요? 자, 그럼 주식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요? 뒤집어 봐요. 박살날 차트 아닙니까? 네? 박살날 차트죠? 박살나게 생겼잖아, 지금.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뒤집어도 되지만 뒤집어 보세요. 뭔가 잘 안 보인다. 그럼 뒤집어 보세요. 하나 에어로 같은 거 봐보세요. 이거 뒤집어 볼게요. 이거 계속 떨어지는 차트네. 그죠? 계속 떨어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더 갈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 건드리지 말자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메꾸러 들어온다는 얘기지. 뒤집으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로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40만원 정도.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우성이 나오겠죠. 위에서 산 사람들. 70만원대 산 사람 40만원 떨어져 봐. 마이너스 45%예요. 지금도 물론 꼭대기 사면은 뭐 19.7% 마이너스겠지만 40만원가 떨어지는 생각해봐. 이거는 40%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 마진콜. 반대 매매 나옵니다. 그게 털어먹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에 대차장고가 쌓이면서 공매도가 쌓이는 거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죠? 상승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잘 버텼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단기 반등 나갈 때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길게 보시는 입장, 사놓고 안 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수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내일 보세요. 내일은 주가가 살짝 밀릴 수 있죠.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상하게 끝난다 그러면은 내일도 와장창 밀릴 수 있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쏟아낸 상태에서 저점 지지대 매물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다가 바로 땡겨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만우절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나?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반대에 나갈 수 있어요. 지지선에 들어오면.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겁먹지 말자. 알고 가면 괜찮다. 네? 알고 가면 괜찮다 이겁니다. 모르고 당하면 힘들지. 하지만 알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달이 되면요. 4월달에 뭐가 나와요? 배당금. 네. 배당금. 그 다음에 이번에 1분기 배당까지 받아 먹으시는 분들은 5월 20일까지 해가지고 네. 분기 배당금 다 나오죠? 요거 두 개만 합쳐도 여러분들 괜찮을 거야. 제가 배당금 계산해 보니까 전체 계좌에 한 4% 좀 나오더라고요. 더 나오는 것 같아. 한 5%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고배당주를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5%안 되겠다. 한 4에서 한 4.5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배당금이 나오는 이번 4월달은 일단 나는 4.5% 정도 4에서 4.5% 정도는 계좌 플러스 시켜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시황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것조차도 거짓말일 수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만우절날 거짓말 안 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내일 무슨 거짓말일까? 근데 장이 내려갈 때 거짓말 치면 이거 역효과가 난다고. 네. 그렇잖아? 내일 다 뻥치죠. 네. 주가 뭐 복등했어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 상한가 갔어요. 뭐 이런 거는 아유 그런 거 안 하지. 방송 접을 건 이런 건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막방입니다. 이렇게 그런 건 안 하고요. 네. 내일 방송을 안 올릴 수도 있겠지. 네. 그렇죠? 네. 자,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니까 투자를 더 하시면 좋겠지만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힘들 때는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됩니다. 재밌는 것도 하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네. 여행 갈 만한 돈들을 다 나오실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100만 원만 나와도 배당금 100만 원만 나와도 어디 놀러 갔다가 하룻밤 놀러 오는 데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 괜찮잖아. 그러니까 네. 배당금 가지고 이번 거는
투자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근데 비싸서 못 샀던 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거, 이번에 배당금까지 같이 짬짬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대면은요, 계좌가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느낌이 딱 든다. 전체 투자금으로 우리는 수익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오늘 이거 봐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계좌가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갈 거예요.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오늘은 이번에 배당금은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배당금 받으시면 이번에 진짜 우리가 주식수 많이 늘려가지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EUB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막 그냥 네 짜투리 돈 하나씩 모아가지고 주식 한 주씩 계속 늘렸거든요. 이거 배당금이 이제 보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커버드콜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커버드콜은 수익 내는 게 아닙니다. 주가 올라가면 내일 또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월 배당금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돼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뭐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 딱 봤을 때 이번에 또 4월달 되면 이번에는 4월 11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죠? 4월 11일까지. 그러면은 4월 15일이 기준일이니까 4월 14일날 분배락 떨어지죠? 그 다음에 15일날 기준일, 그럼 17일날, 4월 17일날 배당을 또 받잖아요. 커버드콜. 그 배당 나면 또 사세요. 그걸로 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네, 뭐 한다? 커버드콜 또 사는 거야.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네. 50만원씩 계속 사기로 했잖아요. 네. 계속 살 겁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박살날 때까지.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박살나려고 할 때, 이럴 때 나는 커버드콜을 팔고 뭐를 바꾸겠다? 인버스를 바꾸겠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합성 ETF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돈 버는 커버드콜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그 옵션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데 그거는 아직 하락장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가가 하락할 때 특정한 수익을 먹는다. 대신 올라갈 때는 네, 손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합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이 커버드콜보다는 네, 인버스가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팔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커버드콜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원금이 녹아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원금 녹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ETF야, ETF. ETF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네. 이게 떨어졌죠. 근데 우리 매수 얼마였어? 9,600원 해가지고 지금 약간 손실인가요? 네. 손해 좀 보고 있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깨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장이 올라가면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세금 안 뺏깁니다. 네. 자, 옵션을 받은 분배금은 비과세, 배당으로 받은 것들만 과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보수 0.39. 네,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뛰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걱정하지 마. 세금 무서워도 돈 안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세금 떼어갔다. 그럼 난 이만큼 남잖아요. 그죠? 물론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기는 해. 하지만 내가 버는 것 모두를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벌려서 많이 떼어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버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거 떨어졌다고 팔면 안 되죠. 그죠? 다음 달에 이제 또 올라갈 때. 왜냐면 시장 자체가요. 지금 상황이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점권이잖아. 근데 박스를 좀 크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그려가지고 이 상황의 박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매기생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었다 언 2년 만에 회복한 예전 특강 열심히 듣던 예전 닉네임 노마입니다. 뭐 슈퍼챗 좀 고맙습니다. 매규생님 노마님이셨구나. 왜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주식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축하합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되셔야죠. 네. 근데 왜 매기 쉐기라고 이름을 바꾸셨어? 이상한데? 그죠? 자,
모두에게 축복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로 방어를 하세요. 방어하시면 매달 여러분들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했죠? 배당금이, 분배금이 나옵니다. 배당금이 아니라 사실은 분배금이죠. 분배금이 나올 거예요. 그걸로 차곡차곡 계속 모으세요. 그러면 장이 올라가도 커버드 콜은 살아있을 거야. 횡보로 계속해도 커버드 콜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덩치가 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틈엔가 보면 주가는 올라가서 떨어질 때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커버드 콜이 매력이 없어진다. 왜? 상승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1년에 15% 정도 수익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15%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나쁜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코스피 지수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뭘 어디까지 봐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봐야 될까? 내려가는 거요? 지지선?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죠. 2450까지 지지선이 밀려났어요. 내일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상승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당연히 전고 좀 넘어가야죠. 근데 1차적으로 넘어가야 될 숫자가 있죠. 2700.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2022년도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2700을 넘어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장이 시작된다.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게 어디냐면 2700입니다. 얼마 전에 2650까지 올라갔을 때 계좌가 살짝 살짝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최고가 대비해서 약간 애매한 구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계좌는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 2700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야. 저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안 바뀌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상한 거 사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안 바뀌겠지만 그냥 제대로 잘하셨으면 2700 되면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27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오버슈팅 때리는 거 말고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나오게 되는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좌가 말도 못하게 불어날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요때까지만 돼도 불과 2, 3일 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좌가 괜찮아졌죠. 손실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죠? 근데 이제 2700 가게 되면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 바뀐다니까. 근데 이 플러스로 바뀌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지. 내려가면 또 깨져요. 근데 다행인 건 뭐야? 모두가 다 깨진 거잖아. 모두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나만 깨진 게 아니야. 다 같이 깨졌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한강 가서 바람 쐬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해줄 거야. 네. 우리는 뭐? 나서지 말자. 네. 나서면 어떻게 돼? 아, 저 새끼 저거?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손실 본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손실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금 완전 헬게이트 막 뚜껑 열린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네, 아마 가전제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주식 투자,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때 언제 2022년도였나? 네.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그냥 막 밥상 들러 없고 그냥 와장창 쿵탕탕 막 다 때려보시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였어.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설설설설 회복하더니 그때가 2022년이 아닌가 보다. 요때였나 보다. 요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한번 가보세요. 주가 크게 폭락한 날은 망가진 가전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계좌를 물어보면은 네.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돼. 버리지 마.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주식이 여러분들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갖고 가세요. 삼성전자 들고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팔아먹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팔아먹을까 고민했지만 삼성전자만큼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는 종목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열받을 수도 있어. 왜? 밑에서 팔아먹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라도 갖고 있을 걸. 삼성전자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위안을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한 가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누구 먼저 올라간다? 삼성부터 올라갈 겁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이 무조건 가야 돼요. 삼성이 뒤졌는데 시장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되지. 오늘 만약에 삼성이 4%가 안 빠지고요. 플러스 1%였다. 그러면 오늘 시장 3%안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위쪽에서 폭락을 하게 떨어졌을 때는 고민해야지. 걱정해야 돼. 하지만 지금처럼 다 빠진 상태에서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내린다. 5만원 깨졌다. 4만원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2200을 가는 거야.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삼성전자 가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고. 다 죽어요. 그래서 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중 조절 잘하셨어요. 네. 비중 조절이 항상 필요합니다. 올랐을 때, 본전이 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지금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려갔으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어디냐. 하루 더 뺄 것이냐, 아니면 내일 바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틀 더 빼고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기하세요. 그냥 막 그냥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야. 막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와가지고 하지 마시고 대기하세요. 내려가서 기다리세요. 또 내려갔어? 기다리세요. 반등 나오면 그때 사세요. 돈을 이런 데 중간에 써버리게 되면 밑에서 못 산다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회복이 안 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단기적 대응을 하시거나 장기적 대응을 하시거나 다 좋은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에 매매를 할 때 스타일만큼은, 매매를 할 때 기준점만큼은 꼭 세우세요. 나는 요상하게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질 때 사면은 승률이 한 90% 되더라.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사셔야지 돼.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물리잖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못 사고 있다가 조그만큼 떨어지면 막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더 물린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인버스를 사셨다는 게 아니고 시장과 반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휘규님의 계좌가 시장이 오를 때는 떨어지고 내릴 때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버스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주식을 챙기세요. 변하지 않는 주식. 변하지 않는 주식. 그냥 이거는 가만 냅둬도 올라갈 주식. 그냥 막 하려고 해도 네.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는 것은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 것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안 늙죠. 근데 오늘 화면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냐. 옷이 칙칙해서 그런가? 네. 장이 칙칙해서 그런가? 오늘은 나의 얼굴이 광택이 안 나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더 멋진 환경으로다가 그냥 준비할 테니까. 네. 밥을 먹으면 배불러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똑같습니다. 저는 안 늙어요. 네. 30대.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만 자고 나면 늙어 있잖아. 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요즘에, 네, 화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막 뿌옇게 막 카메라 마사지 좀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연예인들이 요즘에, 네,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화질이 그냥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모공까지 다 보인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눈썹은 송승헌의 얼굴은 또 누구야? 네, 영화배우. 네, 뭐, 그런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힘든 날일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물컵 안에 들어온 게 가득 들어있으면 더 많은 걸 부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힘들 때는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욱더 강력한 그런 긍정의 포지션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무작정 그러는 건 안 됩니다. 무작정 그러는 건 안 되고, 무작정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 떨어질 때 무모하게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저쪽에서 탱크가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소총 들고 가지고 따방따방따방 그러면서 간다고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쪽에서 탱크가 오게 되면 나는 최소한 로켓포라도 날리고 있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소총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노려야 돼요? 시장이 변할 때. 그죠? 시장이 변할 때. 이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때 노리셔야 되고, 공매도 때문에 욕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왜냐면 주가 떨어지면 핑계를 좀 대야 되거든요. 핑계를 좀 대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 이 새끼들, 정부의 이 새끼들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외국인 또 막 이 새끼들 막 얼마나 더 퍼주려고 이 새끼들 막 그게 욕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네.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하고 공매도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에서 공매도를 이용한 절호의 매수 포인트 뭐 이런 것들 찾는 방법 이거 강의에 넣어드릴게요. 특강이 있죠. 4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15일 지금 강의 제목 2개가 나왔어요. 자, 공매도를 이용해 써드려야 되겠지. 여기다가 쓸게요. 첫 번째 1번 공매도를 이용한 절호의 매수 포인트 확보하기. 좋다. 그죠? 2번. 이런 종목은 꼭 급등하더라. 3번. 뭘까요? 특강은 3강입니다. 3강으로 다 통일이에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 88TV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강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만큼은 지금 이건 가제예요. 꼭 알고 가야 하는 차트 기법. 이렇게 해드릴게요. 차트 기법을 마지막에 세 번째에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기법까지 써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지어야 돼? 하여튼 이렇게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왜 이거? 여기다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번에 4월 15일부터 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딱딱딱 해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 뭐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매도가 될 수도 있고요. 차트 기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할 겁니다. 공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공매도를 하시는 방법은요. 주식을 빌리시면 돼요. 빌려서 공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로 가시면 되는 거고 기저귀를 이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특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는 전문가가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모든 전문가가 통일되게 일괄되게 강의를 하게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도 모든 전문가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강의하신 분은 얼마죠? 그 가격대로 그냥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의도 3일 특강 3일이에요. 그러니까 3강만 할 수밖에 없어요.
딱 그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강의로 알차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는 각 섹터마다 네, 종목들을 알려드리죠. 네. 1번, 공매도를 이용한 저렴 매수 포인트 확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꼭 급등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종목. 그 다음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 눌림목이다. 그러면 눌림목에 대한 종목.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요 1번, 2번, 3번 강의를 통해서 종목들도 한 번씩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4월 15일부터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 특강하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그냥 한 방에 쏟아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부가 된답니다. 네. 할부가 된다고 하네. 할부가 되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저거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지 된대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할부 거래로 돌려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네, 혹시라도 부담되시는 분들, 만약에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2개월, 3개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무이자까지 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강의 시간은 7시, 19시입니다. 저녁 19시부터 이건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19시부터 보통 9시 전에 끝납니다. 네. 왜냐면 목요일까지 특강이 들어가는데, 목요일날 저녁 방송이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시간 안쪽으로, 네, 강의가 될 겁니다. 네. 보통 그래서 1시간 반에서 길게 하면 2시간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수목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9시에 끝나요. 네. 윈도우 드레싱은요, 쇼윈도예요, 쇼윈도. 윈도우죠, 윈도우. 윈도우에 드레스. 녹화 파일 볼 수 있어요. 그 기한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특강 끝나면 못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번 특강이 법이 바뀌고 나서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건 한번 제가 확실히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녹화 파일 볼 수 있는 기한이 또 뒤로 더 주어지는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직. 법이 바뀐 이후에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언제나 열정적이죠. 네. 윈도우 드레싱.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쇼윈도예요. 쇼윈도에 마네킹 세워놓죠? 여기다가 이제 옷, 드레스를 입힌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우, 예쁘네? 와우, 멋지네? 저거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쇼윈도에 옷을 입힌다 하는 것이 윈도우 드레싱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펀드라든지 기타 투자자들, 이런 그 투자 집단이죠. 네. 이런 것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월 말에 또는 분기 말에 뭘 한다?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달에 성과를 내가 1%를 만들고 싶어. 근데 지금 0.5%야. 그럼 0.5%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특강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다른 분 특강하고 있잖아요. 특강을 하고 있는데, 특강 기간이 목요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목요일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그죠? 할인 전화는 더 오래까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녹화 방송을 근데 이게 바로 끝나면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강은 이게 3일인데, 기간은 3일인데, 뒤에 더 날짜가 주어지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봐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냐면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복습 기간이 주어지겠죠. 근데 화수, 목만 하는 것인지, 하여튼 뭐 이건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은 대부분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용어들은 사실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요즘에 그거 힘 잃은 지 오래됐고요. 보통은 이제 말일날까지 윈도우 드레싱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까지 뭐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살 거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일까지 끌고 오지는 않죠.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상황은 일단, 네, 시장 자체가, 이게 특강은 제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그건 문의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말을 끼고서 제가 항상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오면은. 자, 아무튼 특강 공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지지선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은 일단 네,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됐으니까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반등이 나올 때 됐는데 그 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가 내일 더 빠지고 올라갈 것인지 바로 올라갈 것인지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누가 움직이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네, 봐야지 안다. 네. 봐야지 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뭐 하락 출발했다. 근데 막판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판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아침 시황을 꼭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침 시황 참고하시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해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내일도 한 대 더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지선도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요게 지지 걸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떨어진다! 계속 빠진다! 라고 한다면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스닥이 근데 조정을 받으면 좀 요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16,000포인트 근처 정도 되겠지. 나이스 보면은 이제 지수가 그럼 앞으로 한 마이너스 5%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만 떨어지면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죠? 요 정도가 이제 아마 가장 탄탄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좀 무너지면 이제 답이 없겠죠? 네, 요 정도가 가장 탄탄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 이제 재미없는 구간이 계속 나타나겠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여기도 이제 지금 역별 전환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렴과 확산이라는 노래를, 추세 전환, 수렴과 확산, 이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이렇게. 이것이 무슨 노래냐? 수렴과 확산. 추세의 전환이 먼저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녹화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